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ontinuous Deployment 기초에 대해 안내해 드릴 메가점 클라우드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현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이어서 지속적인 배포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팀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스 단계가 있고, 이 소스 단계에서는 보통 개발자들이 버저닝 및 코드 변경을 커밋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빌드 단계에서는 리포지토리에 커밋된 코드를 빌드하고, 그 다음은 유닛 테스트들을 진행하여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엔드 유저가 변경 사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지속적 배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위해서 스테이징 환경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겁니다. 프로덕션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드 단계까지가 CI가 하는 일이었고, CD는 그 이후에 스테이징 환경까지 가서 로컬 테스트를 넘어 타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라든지 유닛 테스트라든지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가는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하기 위함입니다. 고객의 사용성에 전혀 영향이 없게 해야 하고요. 실제 서비스 사용 중에 제로다운 패치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신속하게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피드백을 수용한 결과물을 전달하는 게 지속적 배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WS에서는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 배포에서 가장 핵심인 실제 컴퓨팅 인스턴스, 대부나 스테이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프로덕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원하는 아티팩트를 배포해 주어 실제로 위치시켜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인스턴스와 람다나 ECS로 코드 배포를 자동화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의 복잡성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배포하거나 결과물 빌드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고려해야 할 게 작업 파일이나 패키지 파일을 배포하는데 디펜던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며 테스트를 다 수행한 결과여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판단하여 롤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감지됐을 경우 자동으로 롤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ECS, 아마존 EC2는 물론 람다나 온프레미스 서버에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프레미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코드 디플로이가 그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여 배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는 배포를 관리하기 위해 YAML 포맷의 앱 스펙 파일을 필요로 하며 해당 배포의 컴퓨팅 플랫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EC2나 온프레미스의 배포를 가정하여 아래 파일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파일 섹션은 소스 명령을 통해 인스턴스에 복사할 계정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식별 후 데스티네이션 명령으로 인스턴스에서 파일이 복사되어야 하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미션 섹션은 파일 섹션을 통해 파일 및 디렉터리나 폴더가 인스턴스에 복사된 후에 특수 권한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크 섹션을 통해 수명 주기 이벤트에 대한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를 지정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에서 EC2나 온프레미스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배포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앱스펙.yaml 파일 구조 형태를 띌 수 있는데요. 아래 예제를 잠시 살펴볼까요? 파일 섹션의 소스 명령에 해당하는 경로 파일을 인스턴스의 데스티네이션 명령의 경로로 복사합니다. 다음 퍼미션 섹션에서 오브젝트 명령 경로에 있는 패턴 명령 HTML 파일들에 대해 오너 명령의 소유자, 그룹 명령의 그룹을 루트로 지정한 후에 모드 명령을 통해 실55 권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크 섹션을 통해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로드 밸런서에서 기존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공속성 패키지를 설치하고 아파치 서비스를 실행한 이후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 서비스 구동 여부를 확인 이후 다시 로드 밸런서에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작업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는 미리 정의된 3개의 배포 구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배포 구성을 만들 수 있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미리 정의된 배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에만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배포하는 원의 타임, 한 번에 최대 절반의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하프의 타임,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인스턴스의 애플리케이션 계정 배포를 시도하는 All at Once가 있고요.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 그룹을 하나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여러 시간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 세트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배포 그룹을 사용하여 코드의 품질을 보장하는 테스트 태그가 지정된 인스턴스 집합에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확인을 위해 스테이징 태그가 지정된 인스턴스가 있는 배포 그룹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배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릴리즈할 준비가 되면 프로덕션 태그가 지정된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배포 그룹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에서 람다 배포를 진행할 경우 함수 가중치 별칭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람다에서는 그 별칭에 가중치를 둬서 세팅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브라는 별칭을 두고 데브라는 별칭을 두었을 때 라이브로는 90%의 트래픽을 보내고 데브라는 곳에는 10%의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나리아 배포와 리니어 배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나리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트래픽의 10%만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지정한 퍼센테이지만큼 지정한 기간만큼 트래픽을 이동시켜 놓고 10분이 지나면 나머지 트래픽을 돌려놓는 형태이고요. 리니어 배포 같은 경우는 매 10분마다 10%씩 증가하면서 트래픽을 점차 이동해주는 형태입니다. 이후 후크를 통해 트래픽 이동 전후에 실행되는 유효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포로 인해 발생한 오류나 실패 시 알람을 통한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여 수초 내에 빠른 롤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인 SAM을 활용한 템플릿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트래픽만 새 버전으로 이동 후에 10분 후에 모든 트래픽이 새 버전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프리후크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클라우드 와치 경보가 트리거되면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롤백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림을 통해 람다 카나리아 배포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가 앞에 있고요. 람다 함수에 라이브 가중치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버전 1에 람다 함수 코드가 있고 현재 100% 트래픽이 버전 1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V2 코드 환경에 배포되고 트래픽 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코드 디플로이는 사전 트래픽 후크에 의한 람다 함수로 호출해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고요. 함수가 성공적으로 떨어지면 코드 디플로이는 트래픽 이동을 진행합니다. 그럼 10%의 트래픽이 즉시 V2 코드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10분 안에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 발생할 경우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즉시 롤백 처리하게 됩니다. 10분간 이상 없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면 모든 트래픽을 V2 코드 환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배포를 완료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코드 디플로이에서 파게이트와 ECS로 블루그린 배포에 지원하는 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에서 ECS 블루그린 배포를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블루그린 배포를 하실 때 로드 밸런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린 작업을 프로비저닝하고 로드 밸런서에서 트래픽을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혹시 블루그린이 어떤 건지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배포를 할 때 지금 운영하는 서비스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블루라고 하는 현재 환경과 그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코드가 디플로이 되는 환경을 동시에 두 개를 띄웁니다. 그린 환경에서 우리가 별도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블루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그린으로 옮겨주는 일련의 방법을 블루-그린 배포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버전업이 된 새로운 그린 환경을 프로비저닝 해야 하고 ECS는 타스크라고 하는 작업 단위로 컨테이너를 띄웁니다. 이후로 로드 밸런서에서 트래픽을 그린 작업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유효성 검사 후크가 있어서 배포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고 후크에서 실패할 경우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포 상태 및 기록은 콘솔이나 API, SNS 알림,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의 앱스펙이라는 야물 형태의 컴피그 파일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프로퍼티에 타스크 데피니션이 있고 마이 타스크 데피니션 태그가 붙은 작업 정의를 배포할 때 사용할 것이고 로드 밸런스에 샘플 앱이라는 이름과 80 포트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명주기 후크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포를 하는 중일 땐 before install, after install 쓸 수 있고요. 테스트 트래픽이 그린 테스트 세트로 전달되면 우리는 after allow 테스트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테스트 엔드 포인트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사하거나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는 람다 함수들입니다. 그럼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여 ECS로 블루그린 배포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CS 서비스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친숙한 구성이실 텐데요. 맨 앞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프로덕션 트래픽 리스너가 HT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80번이죠. 해당 트래픽이 대상 그룹으로 전달되었다가 이 대상 그룹에 등록된 ECS 작업에 전달됩니다. 화면에 파란색인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모든 트래픽은 파란색 대상 그룹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란색 작업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세트는 기본적으로 ECS 서비스의 하위 그룹이며 그 자체가 작업 정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작업 정의를 가지는 여러 개의 작업 세트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대상 그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블루그린 배포를 설정하려면 그린 대상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는 블루 및 그린 대상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트래픽 리스너가 있는데요. 이 구성은 프로덕션 트래픽을 그린의 새로운 작업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종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배포가 시작되면 코드 디플로이는 서비스 내에 새 작업 세트를 만듭니다. 이 작업 세트는 100%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에 원하는 작업 수, desired count가 3개이면 블루 작업이 3개이고 그린 작업도 3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트래픽이 그린 작업으로 전달되진 않고요. 우리는 이 작업들이 충분히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드 디플로이는 9000번 포트에 테스트 트래픽을 그린 작업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에도 프로덕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잘못된 배포일지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 변경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성을 통해 9000번 포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후크가 실행이 되고 후크 함수에서 성공했다고 알리면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크가 실패를 알리면 코드 디플로이가 그린 작업들을 중단하고 프로덕션 트래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후크가 성공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코드 디플로이는 프로덕션 트래픽을 그린 그룹으로 바꿀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프로덕션 트래픽이 그린 그룹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알람을 모니터링 하도록 코드 디플로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린다면 코드 디플로이가 롤백하는 과정은 정말 쉽고 빠릅니다. 아직은 블루 작업들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트래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디플로이는 로드 밸런서에서 API 호출 한 번으로 전체 트래픽을 몇 초 내에 해당 블루 작업 세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코드 디플로이는 서비스에서 블루 작업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배포의 목표는 팀이 모든 코드 변경 사항을 원하는 환경에 가능한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 배포를 담당하는 팀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위험도가 낮은 방식으로 안전하고 빠른 배포가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럼 메가존 클라우드의 코드 시리즈를 활용한 고객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기업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GitHub으로 자바 코드를 관리하고 있었고 코드 파이프라인 구성 시 소스 스테이지의 저장소 공급자로 지정을 하여 코드 빌드에서 사용할 빌드 스펙.yaml 파일과 코드 디플로이에서 사용할 spec.yaml 파일을 정의하여 리파지토리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다음 코드 빌드 서비스에서 빌드 스펙.yaml 파일 설정을 통해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며 소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에서 spec.yaml 파일 설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가 설치된 EC2 인스턴스로 배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데브나 스테이징, 프로덕션 같은 어떤 환경에 배포할 것인지와 원하는 배포 전략을 수립하고 후크를 통한 단계별 세부 스크립트를 설정하여
배포 자동화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 M사 같은 경우에는 ECS 파게이트로의 배포 프로세스를 코드 시리즈를 활용하여 구성했는데요. 먼저 GitHub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젠킨스에서 트리거가 실행되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AWS ECR로 푸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스테이지의 저장소 공급자를 ECR로 지정을 하고 이미지에 대한 작업 정의를 생성하기 위한 task.deb.json 파일과 코드 디플로이에서 사용될 abstract.yaml 파일은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로 업로드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이때 GitHub 같은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CR 이미지가 있는 소스 스테이지 저장소 공급자, 그리고 task.deb.json, abstract.yaml 파일이 있는 코드 커밋 두 개의 소스와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해서 코드 파이프라인 구성하였었고요. 코드 디플로이의 블루그린 배포를 활용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로 가져가도록 AWS 파게이트 배포 자동화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네, 위와 같은 자동화 배포 프로세스를 구성하길 원하시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으며 구축 설계 및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구성 방법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전략 및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도구는 엄청 다양합니다. 이게 서비스나 팀에 따라 구성하는 전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로 활용하는 모험 사례는 거의 비슷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과 서비스 및 도구들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드 시리즈로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웅 님께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